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팀 작업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폰을 산 이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 두 번째 주제는 그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여러분이 학습했는데 이미 우리가 디자인이란 정의를 할 때 그 의식주 중심의 생존 중심하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잉여,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후에 생긴 그 플러스 잉여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라고 우리는 이미 수업을 했죠. 그 다양하다라는 건 이유가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중점으로 해서 개인들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자기가 느끼는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공감받을 수 있도록 PPT를 만들어 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는 그러니까 20세기의 가치는 산업사회였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의식주 중심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성이라던가 합리성, 대중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죠. 경제 성장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개인의 어떤 문제점보다는 공동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과 소수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21세기가 오면서 우리는 그 개인의 행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중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의 기준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로널드 하일러는 사람들이 혁신적이고 색다른 뭔가 개성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체가 서로 다른 사고와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 여기서 노력이라는 것은 어떤 수단, 방법, 의지 뭐 이런 것들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개인의 가치에서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은 자신은 컴퓨터로 되게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누구보다도 컴퓨터를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몰입했던 열정을 그 창조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뭐 특별히 굉장히 뭐 달란트가 많았던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가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약간 이 사람이 뭐 비사회성인 면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그 내가 무언가를 좋아했던 열정인 거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모든 면을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어떤 하나의 능력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21세기의 가치다라는 거죠. 20세기와 다른. 그러면 이 21세기의 또 새로운 가치는 뭐냐면 그 가치를 조합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는 각자의 분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공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분야에서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에 나가서 경험을 쌓으면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21세기는 그 각자의 분야를 넘어선 컨버전스, 오라지레이션, 가치를 조합해내는 능력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난다 까레니나는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을 창조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21세기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죠. 밤새도록 스터디를 했는데 밤새 놀던 친구가 아침에 여러 친구들이 내놓은 레포팅을 딱 보고 그거의 핵심을 집어서 주제의 타이틀과 보고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치의 조합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서 자신에게 커다란 영향을 줬던 중요한 사건들, 그래서 그것을 주목해 보면 우리는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우리가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자기의 히스토리 중에 기억에 남는 긍정적이고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내가 왜 그것을 행복해 했었던가에 대해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팀 작업을 하게 되면 각자가 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서 그걸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팀 작업으로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독창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20세기의 가치와 21세기의 가치를 구분한다면 20세기는 대중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없었는데, 21세기의 가치는 남들이 공감하지 않아도 독창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독창적인 거는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그 독창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독창성을 가질 수도 있고, 커다란 스토리 중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왜 그 가치에 주목했는가를 이야기로 풀어가는 겁니다. 물론 육가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치에 대한 영감의 확신은 디자이너의 자신의 것이다. 이것이 디자이너라는 말을 빼고 당신 자신이라고 한다면 나의 가치관은 나의 영감과 확신으로서 이루어질 것이다. 앞에 컴퓨터 엔지니어의 말이 있죠. 그 사람은 특별한 탤런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는데 단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중요시 여겼던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객관적이지 않고 그 개인의 가치가 대중의 가치와 다르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엽 씨라는 작가가 있는데 강화도에 가서 사진을 2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은 강화도라는 것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지였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강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강화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외세가 한국, 그러니까 조선원이나 고려로 들어오려면 이 강을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막는 곳이 강화도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돈대라는 게 있죠. 돈대라는 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새 뭐 이런 거죠. 아주 소규모 요새인데 한 100여 명 정도가 들어가는. 근데 거기에 강화도의 그 돈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재 그 강화도를 지키는 군인의 그 초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대중적 가치는
그 대중적인 강화도에 대한 가치는 아, 서울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고 거기는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거기 가서 식사하고 놀 수 있는 아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 거기를 지키는 초병에게 있어서 군인에게 있어서는 전방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전방의 철책선을 지키는 거나 강화도에서 초병을 하는 거나 같다라는 거죠. 군인의 입장에선 여기도 최전선이고 외로운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사진에서는 대중적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 그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제시하는 건데요. 계단은 보통 오르내리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언덕이 있으면 언덕 위로 오르고 내리는 도구인데 제가 생각한 건 어렸을 때 제가 동네 계단에서 친구들과 해가 지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친구들과 하루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고 즐겁게 장난치고 그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단의 가치는 오르내리는 도구지만 제게 있어서 계단은 만남의 장소였다. 그래서 계단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라는 저의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를 하면 빛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나 아니면 엄마가 입시 때 뭐 교회나 절에 가셔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할 때 항상 쇼를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식 또는 누군가를 위한 염원이고 어떤 축복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촛불 하면 생각날 수 있는 것이 누군가를 위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도하던 학생이 낸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한 것은 우리는 빛을 선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